연소의 꼭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연소의 첫 번째 정의였죠? 정의였습니다. 그죠? 연소의 정의에서 보면 이제 3요소, 연소의 3요소에 관련된 부분을 아마 또 오늘 마지막 시간 정도쯤에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소의 3상의 분류, 그리고 뭐 비정상 연소, 또는 여기 아까 했던 두 번째 했던 것이 연소의 조건. 그죠? 마지막에 뭐였어요? 연소 생성물. 그죠? 기억나죠? 자, 이렇게 요 정도만 기억나시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를 가거나 오거나 할 때 이 정도 꼭지만 기억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그려질 때 그때 담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연수의 정의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연수의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연소 반응식을 배울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연소에 대한 정의에 이제 어떤 분류가 있냐면 다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연소를 뭐 화학적으로 정의하면, 그죠? 연소를 뭐 기계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정의하면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합하여 열과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빛과 열 이렇게 합니다. 좀 읽기가 더 편해요. 빛과 열을 발산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항상 산화하면 그와 반대가 되는 환원에 대한 개념을 같이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관련된 내용이 17페이지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개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산화라고 했습니다. 반대의 개념은 뭐예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산소와 결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만 하세요. 산화수가 어떻다? 증가하는 거가 산화가 됩니다. 산화수가 감소하는 것이 환원이 돼요. 근데 여기서 뭐가 많냐면 수소라고 하는 놈과 전자라고 하는 놈이 약간 달라요. 수소와 전자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게 산화고요. 이것을 얻는 것이 뭐가 됩니까? 환원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 개념이 조금 중요합니다. 어느 맥락에서 중요하냐면요. 여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책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제1류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꼭지에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환원이라고 하는 거에는 제2류 위험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제1류 위험물은 카메라 잡히죠?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산화성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요. 산화성 고체예요. 다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류 위험물 다 씁시다 이거.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다 암기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가연성 고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로 다 연결될 수 있는 게 제1류 위험물을 산화성 고체라고 하는데, 그죠? 산화성 고체라고 하는데, 산화성 고체는 강산화제. 이 개념이 중요해요. 강산화체. 강자는 뭐 안 붙여도 되는데, 그냥 산화제예요. 가연성 고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강자를 붙여주면 돼요. 그죠?
강환원제예요. 자, 인류위험물에는 산화성 고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몸뚱아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놈은 안 가지고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가 연소할 때 지가 산소를 줘요. 그래서 연소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지요. 자신은 뭐가 돼요? 산소를 주니까. 산소, 제1류 자기가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죠. 잃어버리는 건 여기죠. 그죠? 자기 자신은 뭐가 돼요? 환원이 돼요. 그죠? 인류연물은 환원이 되지만 산화제, 다른 물질을 뭐 하게끔 해요? 산화시켜요. 그러니까 뭐야?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막 연소가 되고 있는데 강산화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신은 환원이 되지만 더 연소가 잘 되게끔 하죠? 그걸 강산화제라고 합니다. 약품제자를 쓰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소화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소화제는 뭐예요? 가스알명수. 그렇죠? 저희 아버지 때도 그랬고요. 저 때도 그랬고요. 우리 애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그 소화제죠. 소화제. 그 소화제를 마시면 누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가스명수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소화가 되는 거죠? 가스명수가 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강산화제, 얘가 산화가 되는 게 아니죠? 다른 물질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자신은 뭐가 돼요? 환원되는 거죠. 그 개념을 알 수 있겠죠? 산소를 잃어버리는 것은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 1류 위험물은 강산화제다. 제 2류 위험물은 뭐다? 환원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 그림에서는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페이지, 16페이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 구두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겁니다. 자, 넘겨서 연소 반응식이 됩니다. 연소 반응식. 자, 반응식이에요. 자, 이거를 공부하는데, 화학을 안 배워도 상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연결이 된 게,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메탄이라고 읽어요. C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도. C, H. C는 뭐예요? 탄소가 됩니다. H는 수소입니다. 이것은 아셔야 돼요. 나중에 그 책 앞머리에 있는 주기율표를 언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구체적인 거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CH4가 메탄입니다. 근데 C가 2개가 있어요. H는 6개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이따 그림으로 설명드리죠.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에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에 등장한 것이 프로판이 등장했죠. 세 번째 C3H 숫자는 뭐일까요? 8입니다. 프로판이에요. 네 번째는 C4H10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부탄이라고 합니다. 이 뒤로도 5개, 6개 쭉 있습니다. 그럼 필요 없어요. 그죠?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연결이 된 거는 이쪽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수소가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붙겠죠? 3개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겠죠? 4개가 붙으면 이렇게 붙을 겁니다. 4개가 붙은 것까지 다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죠? 그래서 10개가 됩니다. C가 3개만 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죠? 8개가 됩니다. 2개만 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죠? 하나 지우면 4개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화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냥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해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기 쉽게 제가 그림으로 구조식으로 표현해 드린 겁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연소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메탄이 연소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산소와 결합하는 겁니다. 그죠?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A와 B가 결합해서 C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C가 뭐가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하여튼 C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뭐다? 생성 물질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거를 반응 물질, 생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C가 만들어지는데 조건을 우리가 부여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완전 연소 하면 무엇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이산화탄소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완전 연소하면 일산화탄소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산화탄소가 완전 연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CO2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뭐가 생성이 되냐면 이거 지웁시다. 물이 H2O가 생성이 됩니다. 그죠? 자, 완전 연소를 한다는 조건을 주면 뭐다? CO2가 됩니다. 불완전 연소면 일산화탄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건을 찾아야 되냐면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들어갈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흡사, 그냥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탄 1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메탄 1몰이라고 하면 이 앞에 만약에 숫자가 붙으면 그것도 몇 몰이 되겠죠? 앞에 들어갈 숫자를 찾는 거예요. 그죠? 간단합니다. 기계적으로 해요. 순서를 일단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채우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자, 이쪽에 C가 전체 몇 개 있어요? 여기만 C가 있죠? C가 몇 개 있습니까? 아까 구조식에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됐었죠? 그렇죠? 탄소는 몇 개 있는 겁니까? 탄소는 한 개 있는 겁니다. 탄소는 한 개 있어요. 전체 한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CO2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겠어요? C가 이렇게 있고요. O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여하튼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여하튼 어때요? C는 몇 개 있습니까? 여기에? 한 개 있어야 여기는 C가 더 없잖아요. 저쪽이랑 같아지겠죠. 그죠? 탄소는 여기에 한 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를 여기다 딱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채우라고 그랬죠? 자, H를 가지고 찾을까요? H는 여기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여기는 H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H가 2개인 거예요. 미리 2개가 있기 때문에 H가 2개가 있죠? 몇 개를 곱해줘야 4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들어간 숫자를 우리는 채웠죠? 이렇게 채웠잖아요. 이렇게 채우시면 세 번째 있는 숫자를 채우면 됩니다. 그럼 머리가 탁탁 돌아가는 친구들은 자, 1 곱하기 산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플러스 여기에 2개가 있는데 산소가 몇 개 있습니까? 1개가 있습니다. 다 더하면 몇 개예요? 4개입니다. 여기에 4가 나와야 되는데
2가 벌써 들어와 있죠? 곱하기 몇을 하면 4가 되겠습니까?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다가 뭐를 갖다 쓰면 되겠어요?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메탄 1몰이 완전 연소를 할 때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2몰이다. 또는 1대 2의 비율로 반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메탄이 아니라 뭐로 할까요? 프로판으로 해봅시다. C3H A가 됩니다. 첫 시간이니까 위에 이거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C는 1몰이라고 합시다. 메탄, 프로판 1몰일 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3이 됩니다. 암기가 되죠? 자, 저기는 수소가 몇 개 있습니까? 8개 있어요. 여기는 2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4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찾으면 돼요. 3 곱하기 2 플러스 4 곱하기 2는 8 맞나요? 4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6, 10 1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긴 당연히 5가 됩니다. 이해가죠? 요거까지. 요게 아주 기본 이론에서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해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갔다. 그러면 제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대 맞고 어때요? 맞고 그냥 내 맞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다 풀지는 않고요. 1번과 2번에 있는 문제 정도만 가볍게 보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또 풀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온도 21도씨 기압이 1기압인 메탄 2세제곱. 자, 여기서 1몰 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르면 부피비와 다 동일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21도씨 1기압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화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메탄이 2세제곱을 완전 연소시킨다 라고 한 것은 1몰이 아니라 뭐로 받으면 돼요? 2몰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곱하기 다 2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 뭐였어요? 그죠? 그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이거를 메탄으로 모으면 CH4가 되는데 여기서는 앞에 있는 것이 2몰이 될 겁니다. 그죠? 뒤에 있는 것도 틀려지겠죠? 그렇게 하면 뭐예요? 2몰일 때는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뭐가 되겠습니까? 4몰이 되는 겁니다. 4세제곱미터. 자,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뭐가 됩니까? 1대 2의 비율이기 때문에 2를 곱하면 4가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죠? 몰라도 돼요. 화학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메탄 1세제곱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가 아니라 공기의 부피를 물어봤어. 젠장. 이거 하나만 우리 여기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겠죠? 1, 2.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됩니다. 여러분이 2라고 하니까 저는 2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산소의 부피를 물어봐야 되는데 젠장. 뭐를 물어봤어요? 공기의 부피를 물어봤어요. 헐. 이게 뭔 소리지?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공기가 100일 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줬습니다. 팁을. 공기 중에 몇 퍼센트 있다고 했어요? 21% 있는 거를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산소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공기. 이걸 벌써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추정해낼 수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X라고 하는 공기의 부피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때 얼마라는 얘기예요? 2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X는 이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1 X는 100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야. X는 어떻게 돼요? 21분의 200이 되죠. 약 얼마가 돼요? 뭐 한 10 정도 되겠죠. 그죠? 9.5인가 뭔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해가죠? 그죠? 갑자기 이게 소방에서 갑자기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그죠? 자, 그죠? 이런 것들로 요만큼만 알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헐, 이거 내가 화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딸리네?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화학책을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뭘 찾아보고서 좀 더 기초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착한 어린이에요? 나쁜 어린이에요? 나쁜 어린이에요. 그죠? 그냥 제가 있는 것만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안 되면 지금 이해가 안 됐더라도 천천히 다시 한번 혼자서 화장실에서 어떻게 해요? 한번 이렇게 숫자를 맞춰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 숫자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를 무슨 서적을 찾아본다거나 화학책을 찾아보는 거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나한테 와서 왜 교수님 21도 1기압이 아니라 만약에 30도 1기압 이런 조건도 나옵니까? 죽는 거야. 그러면. 그죠? 하여튼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 그죠? 그 밑에 4번의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는데요.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갔던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3번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을 수 있으나, 자,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넘겨서 연소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자, 연소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한 겁니다.